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 3차 설명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직렬이 좀 내가 일반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직렬이 아니라 조금은 생소하거나 조금 적은 인원을 뽑는 직렬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한국말을 할 줄 아시죠? 네, 한국말 다 할 줄 아시죠? 국적이 한국이시죠? 네, 국적이 혹시 북한이거나 하시면은 네, 지금 바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생소한 특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뭐 예를 들자면 뭐 치무라든지 뭐 영양관리라든지 뭐 이런 쪽은 사실 정보도 많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할 수 있는 뭐 정보, 행정, 군수 이런 쪽은 사실 정보들이 넘쳐나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무원 면접 제가 지금부터 50분 정도 진행을 하고 30분 정도 질의응답을 받을 건데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군무원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 방향성을 잡는 게 우리 설명의 1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어주시고 혹시 졸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중간에 잠깐 조셔도 됩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자세도 편하게 하시고 자, 오늘 1부에서는 군무원 면접은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 2부에서는 Q&A 진행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군무원 면접 제가 이제 군 간부 선발이라고 하는 이 군에 대한 면접과 필기를 2009년부터 지금까지 약 13년 횟수로는 14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역 군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변화도 있었고 그동안에 이 히스토리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무원 면접은 일반 금융권이나 사기업 또는 일반 공무원과 분명히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면접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우리 군무원 면접은 정해진 인원을 뽑는 걸까요? 잘하는 사람 1등부터 순서를 가려가지고 1등을 뽑는 면접일까요? 정해진 인원을 뽑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어차피 면접관들은 여러분이 뽑히든 다른 사람이 뽑히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면접관들은 누군가를 채우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채울까를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채울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않고 잘 못할 것 같은 사람 뭔가 인성적으로 부족하거나 실무 경력이 너무 없거나 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사람을 떨어뜨리는 게 우리 군무원 면접의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자랑만 계속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는 충분히 알겠지만 군무원 면접관들은 그걸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맡은 바 임무 수행에서 각 직렬별로 확실하게 임무 수행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라면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바로 면접을 종료해버리고 뭔가는 좀 이상해요. 뭔가는 이 사람을 뽑았을 때 우리 조직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킬 것 같고 제대로 된 임무 수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 집중 공작을 해서 떨어뜨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업체 면접에서는 그렇지 않죠. 1등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군무원 면접은 그런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10여 년 동안 부사관, 장교, 군무원 계속 하다가 결국은 저는 군 출신은 아니지만 너무 운이 좋게 계룡대에서 근무했어요. 육군본부에서 근무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군 간부분들도 많이 만나고 너무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계속 공부하는 것도 군사학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제가 지금까지 10여 년을 봤을 때 군무원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점을 보이지 말라라는 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단점을 보이는 순간 면접관들은 오해를 하게 돼요.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은 부유하지 않았다. 너무 어려운 가정의 편이다. 어려서 저는 정신적으로 공황장애를 앓았지만 지금은 치료를 받고 더욱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여기서 오는 오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오해 살 만한 나의 단점이 될 만한 내용을 절대 면접 볼 때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다. 집이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저는 군무원이 꼭 돼야 된다. 우리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기서 오는 면접관들 세 분의 오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단점을 보이지 말라는 게 오늘 이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돼요. 단점을 보이지 마라. 두 번째,
면접관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번에 육군 보니까 면접실이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인사사령부에서 시험 보는데 면접실이 하나의 실마다 3명에서 4명이 면접관이고 동시에 면접 진행을 하죠. 그래서 면접관 자체가 수십 명이에요. 많을 때는 100명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많은 분들을 어떻게 컨트롤 다 하겠어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가 늘 부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달라고 안 해요. 오래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쉽게 그만두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의지가 있는 사람을 뽑아달라는 게 주문의 첫 번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면접 볼 때 다른 거 없어요. 나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 누구보다 강하다. 저 시켜만 주시면 격오지에서도 근무할 수 있고 24시간 근무할 수도 있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면접관에게 설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꼭입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사람을 뽑는 거지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잘해 얼마나 잘하겠어요. 하는 일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은 아니잖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실이란 말이에요. 9급, 7급 군무원이 하시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 좀 못한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맡은 바 임무 수행을 사고치지 않고 펑크내지 않고 완벽하게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의지를 갖는 사람을 뽑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무원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첫 번째 지시이기 때문에 요 3가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의 단점을 절대 보이지 말고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군무원 임무 수행을 완벽히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알려주시라는 거죠. 제가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데 강아지를 한 마리 이렇게 그려볼게요. 강아지 꼬리가 이렇게 생겼네. 네. 강아지 정말 잘 그립니다. 어려서 미대를 가려다가 좀 포기를 했었는데 포기할 만한 실력일 거예요. 자, 근데 이 그림을 보시고 어떤 분은 그래도 그림을 잘 그렸네. 다리 4개 잘 그렸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에이 저게 뭐야 이게 뭐 그림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내용과 그림이죠. 면접은 정말 잘 생각해야 될 게 면접관 3명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면접이 아니에요. 면접관 3명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순간 그 중에 한 분은 오해하실 수 있어요. 이 그림이 잘 그렸다, 못 그렸다, 그저 그렇다. 평가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그럼 면접 볼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면접관한테 평가를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면접관을 설득을 해야 돼요. 내가 면접관에게 가서 저 이런 사람이니까 확실한 의지와 확실히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면접관을 여러분들은 설득을 하고 오셔야 돼요. 자랑을 하고 오시라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설득을 하셔야 돼요. 이 그림을 그린 제가 작가로서 여러분들이 제 전시에 와서 이 그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동대문에 가서 아트홀에 가가지고 작가가 와서 이 그림을 설명해 주는 순간 여러분들은 내가 대우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그림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면접관에게 설득하고 파셔야 돼요. 핵심이 그거예요. 핵심이. 이해되시죠? 절대 면접관이 어떻게 생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어렵죠?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군무원 면접에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아주 방법. 이건 뭐 전 면접 시에 안 말씀드렸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기출문제를 전부 다 답을 달고 달달달달 암기하는 거예요. 모범 답안으로. 그러면 기출문제에서 거의 대부분의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가서 암기한 거를 면접관들에게 읊어주고 오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시험 문제를 미리 알고 가서 답을 미리 적어보고 연습하고 가서 알려준다. 근데 여기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기출문제가 그러면 많이 없다라는 게 이제 1차적인 문제이고 기출문제를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게 면접의 문제인 거죠. 최대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노력하셔야 되는 것은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게 직렬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좀 더 현실적으로 어떻게 점수 배점하는지를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필기를 다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아실 거예요. 필기 시험 보고 신원조회 하고 신원조회는 2가지를 보죠. 범죄사실조회, 개인 신용정보 동의서 이 2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 2가지에 문제가 있으시면 안 돼요.
많은 질문 중에 저 군대에서 영창 갔다 왔는데 어떡합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또는 금고형을 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대한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벌금 받았으면 3년간 임용이 제한된다는 이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잘 챙기시면 되고, 신용등급 같은 경우에는 낮아도 상관은 없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 파산 선고를 하신 분들 계시다면은 바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는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신용정보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는 어디에 제출하시는 거냐면 안보지원사에 제출하시는 거예요. 안보지원사령부. 안보지원사령부에 이거랑 같이 뭐 제출하죠? 자기소개서 제출합니다. 자기소개서.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안보지원사로 제출을 했어요. 여러분 시험은 어디서 보세요? 시험은 국방부 본부나 인사사령부나 지작사나 교육사 등에서 시험 보실 거 아니에요? 해군 공군에 시험 보실 거 아니에요? 내가 서류를 안보지원사에 냈는데 면접 볼 때 그 서류를 갖고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소개서는 면접 볼 때 절대 첨부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과거에는 됐죠. 과거 2019년 전까지만 해도 인사사령부로 제출했거든요.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질문 나올 것들을 찾고 있다. 바보 같은 짓이죠. 그거는. 알겠죠? 시간 낭비입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면접. 혼자 들어가고 3명이나 4명 계실 거고 필기 130% 선발인데 올해 보니까 이제 미달 특기도 있고 행정 7급 같은 경우에는 미달이었죠. 60점. 60점 미달이라는 소리예요. 60점 맞으면 다 합격이니까. 그 이외에 몇 개 직렬들이 미달도 있고 한 2배수까지 나온 것도 있고요. 필기 동점도 모두 합격 처리가 됐고 50% 선정을 반영한다. 역시 최종 성적도 50, 50에서 100%를 반영을 하고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신체 검사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가급적이면은 술 그리고 식사를 꼭 좀 챙겨 드세요. 술을 챙겨 드시는 게 아니라 술은 하지 마시고 식사를 꼭 챙겨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혈압이 너무 높거나 간 수치가 떨어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재검 나와요. 그러니까 재검 나오면 다시 재검을 받습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여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빈혈 많이 나옵니다. 빈혈. 그러니까 가급적 식사 꼭 거르지 마시고 이 공무원 지정명 여러분 집 앞에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일반 내과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전화해봐서 공무원 신체검사 합니까? 라고 하면 가서 피검사하고 간단한 청력검사 등을 하고 마치면 됩니다. 지정명 가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고 보통 당일날 나오는 병원도 있고 한 2박 3일 걸리는 병원도 있으니까 날짜 놓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이 날짜 때문에 내일 모레까지 제출인데 병원에서 3일 걸린다고 했다고 이것 때문에 또 받는 분도 계세요. 미리미리 챙겨두세요. 지금이라도 하세요. 미리 해놓으면 좋아요. 6개월 이전 거는 다 인정해주기 때문에 미리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실시 방법은 다 아시죠? 면접에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을 검증한다. 이거는 뭐 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능력이 있느냐, 준비되어 있느냐, 적합하냐, 인성이든 적성이든 그런 부분을 평가하는 거고, 자, 군무원 임무 수행에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자기 자랑식의 면접은 오히려 면접관에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저는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서울대 법대에서 저는 수석을 했고 이번에 제가 구급군무원에 준비했습니다. 저 안 뽑아주시면 후회할 겁니다. 면접관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니 왜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구급군무원에 출마를 하지? 뭔가 이 사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조직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오해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내 자랑을 너무 하지 마시고 가급적 직무와 연관되어 있는, 여러분 직렬 있죠? 직렬과 연관되어 있는 그 내용을 최대한 살리셔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경체 있으실까요? 경체? 없으신 거죠? 있는데 손을 안 대시는 건 아니겠죠? 네, 경체 얘기는 오늘 다 빼고 하겠습니다. 공채 위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서류전 이런 거 빼고. 자, 면접은 신원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혹시 신원에 문제가 있다는 게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바로 불합격 처리가 되는 거고, 올해 나왔죠? 대전 계룡대로. 인근대학 작년에 모건대였는데 올해 그냥 계룡대 인사사령부로 나왔습니다. 나머지 군도 모두 발표가 됐고,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것 때문에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아버지 직업이나 본인 나온 학교, 학과 이거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런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런 공문 내용이 어디 있어요? 없거든요.
가급적이면은 군과 관련된 친인척 중에 누군가가 있다면, 외삼촌이 있다면, 저희 외삼촌이 군 장교 출신이신데 외삼촌의 적극적인 추천에 의해서 군무원을 알게 됐고 그중에 제가 전공한 전기직렬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군무원 많이 뽑는다고 해가지고 직업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택시기사 아저씨의 추천에 의해서 군무원 지원했습니다 보다는 훨씬 더 공신력이 있다는 거죠. 블라인드 면접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2019년부터 블라인드 면접이 시작이 되면서 하도 군인만 뽑아주니까 그때는 필기 점수는 패스페일이었어요. 필기 패스하면 그냥 끝났어요. 면접으로만 100% 최종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직업군인 분들, 군인 전역자들, 군 간부들만 뽑아주기 때문에 말들이 많았죠. 그래도 5대5 하는 거예요. 사실 5대5지만 면접의 비율이 훨씬 크긴 하죠. 이 블라인드 면접은 공기업 볼 때, 저도 공기업 강의를 하는데 공기업 볼 때는 기업체에 제출할 때 여러분 학교 이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아예 공문으로 나와 있는 데는 절대 쓰면 안 되겠죠. 아버지 직업 들어가면 안 돼요. 아버지가 한전 다니시는데 한전 면접을 내가 낸다? 근데 자기소개에서 아버지가 한전이라고 한다? 이거 면접관 오해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우리 군무원은 그런 제약 조건이 1도 없습니다. 당연히 밝히셔야 되고 최대한 스토리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리고 국방부 7급은 개별 PT 면접이 있다. 아마 아까 제가 오늘 여쭤봤는데 없으신 것 같아요. 국방부 7급. 없으시죠? PT 면접도 내용을 빼고 말씀을 좀 빠르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군무원 시험이 1년에 몇 번이 있습니까? 라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군무원 시험은. 왜냐하면 군무원이 1년에 3가지 군무원이 있어요. 군무원의 종류는. 그중에 여러분들은 일반 군무원을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일반 군무원만 말씀드리면 일반 군무원은 전반기 시험, 후반기 시험이 크게 있어요. 전반기 시험에서는 필기 시험이 무조건 있고요. 면접 시험이 있고 후반기 시험에서는 필기 시험이 면제입니다. 필기 시험이 없고 서류 전형으로만 합불로 나가고 면접 시험만 100%로 선발을 가리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실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후반기에 이 부분을 지원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물론 요번에 합격을 하셔야 되겠지만 자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150%, 130% 선발했다는 거 다 아시죠? 올해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군무원 시험의 평정 요소는 총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에 하나하나 전부 다 면접관들이 체크를 하게 됩니다. 수, 우, 미, 양, 가. 그래서 수부터 각가지 5, 4, 3, 2, 1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4점, 전문지식 응용력 4점, 의사정당 표현력 5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토탈 몇 점이에요? 25점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를 채점하기 위해서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의 질문을 할까요? 이거 질문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항목마다 질문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본인의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얘기해 보세요. 또는 작년에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게 군인과 군무원의 차이점을 얘기해 보세요가 작년 기출문제 통틀어서 제일 많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과 군무원의 차이점을 얘기해 보세요 했는데 그거 어디에 평가할 거예요 이거? 어디 평가할 거예요? 그래서 항목마다 점수를 따로따로 주는 게 아니라 면접관이 10분 동안 이 사람에게 질문을 10개 정도 하죠. 그거를 포괄적으로 봐요. 포괄적으로 보고 이 사람은 좀 국가간 안보관이 좀 좋은 것 같아. 그럼 이거 5점 주고 아까 보니까 전문 지식에 대해서 전공 질문에 대답을 잘했는데 또 5점 주고 근데 말할 때 중간에 좀 끊기고 표현력이 좀 약한 것 같아. 그러면 이건 좀 3점, 4점 주고 이런 식으로 항목마다 점수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항목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실 것은 너무 한 문제 한 문제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시험장 가서 모른다고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참모총장님 이름이 뭡니까? 했을 때 참모총장 이름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 시험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지금은 참모총장 이름 안 물어봐요. 옛날엔 물어봤는데 참모총장 이름을 모른다고 해서 떨어뜨리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받다가 어느 내용을 받았는데 정말 몰라요. 몰랐을 때는 솔직히 모른다고 하고 그 다음 거 질문을 잘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2000년도에 준법성과 도덕성이 추가가 됐지만 별로 의미 없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2개가 추가가 돼서 총 5가지로 평가를 하고 말씀드린 대로 수음양가 5점, 그래서 총 25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는데 과락 기준이 작년에 바뀌었죠. 몇 점으로 바뀌었어요? 15점으로 바뀌었습니다. 평균 편점 15점 미만이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15점부터가 합격이 가능한 겁니다. 또는 면접관 과반수, 왜 3명인지 아시겠죠? 3명 중에 2명이 나에게 가를 주거나
평균 평점 가가 아니라요. 하나의 문항에서 가를 주면 이 5가지 중에 하나의 문항에서 가를 주면 3명 중에 2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는 한 명의 또라이 같은 면접관이 나에게 2개를 가를 줬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면접관 한 명에게 밉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면접관 한 명에게 잘못 보이면 그 사람이 나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 느낌상 얘기하다 보니까 면접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가를 2개를 줘버리면 나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면접관들로 하여금 평가 대상이 되지 말고 내가 최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압도해서 나를 솔직하게 알리고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는 사람으로 인식시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의 바르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정말 예의 바르게. 면접관들은 극보수의 사람들이 많죠. 엄청나게 예의를 차리는 현역 군인, 교수, 군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일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예의 바르게. 예의 바르고 하려는 사람에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정이 많아가지고 쉽게 떨어뜨리지 않아요. 근데 조금 싸가지 없어 보이거나 말투를 좀 이상하게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좋게 표현할 수가 없죠. 왜? 누군가는 과락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10에서 15%는 과락 나요. 좀 더 높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과락자의 비율 자체가 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늘 존재해요. 그래서 꼭 지금 여러분들이 이 5가지 기억하시고 예의 바르게 겸손하게 나를 솔직하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 요 과락 기준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과락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질문을 다 했대요. 완벽하게 질문했대요. 근데 나중에 떨어져요. 그런 분들은 점수가 따라서 떨어진 게 아니라 과락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뭔가 하나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질문에 대답해서 저는 북한을 좋아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다든지 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성렬이 형님께서 100일 기념사에서 북한을 적대적으로 봤죠. 그래서 윤여정, 직함은 모르겠지만 북한의 윤여정이 앞으로 상종도 안 할 거다. 이게 정말 관계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남북 관계가.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언급 자체를 잘못하거나 어떤 표현에서 뭔가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물론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서 과락을 당했을 거예요. 얘기를 다 하신 분들. 또 하나 과락당하는 방법은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질문이 들어왔는데 아무 얘기 못 하고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거. 그럼 그 사람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좋잖아요. 사유를 써야 되는데 사유를 뭐라고 쓰면 돼요? 말을 못함. 쓰고 끝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얘기든지 하셔야 돼요.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하냐? 모른다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대신 예의 바르고 겸손하게 면접관에게. 자, 면접 평점수를 좀 보면 면접관들은 점수를 어떻게 줄까요? 라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군인과 군무원의 차이점을 말해보세요 했을 때 5가지 중에 어느 곳에 점수를 부여할까요? 어느 곳에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면접관 임의로 판단해서 5가지를 평정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질문 대답을 하다가 하나라도 질문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넘어가세요. 최대한. 알겠죠?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 써서 뒤에 질문까지 망치지 마시고 하나 정도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음 질문으로 역전할 수 있으니까 마음 편히 가지시고 쭉 밀고 나가시라라는 말씀이고요. 자, 군무원의 면접관은 누가 선발되느냐?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 능력을 가진 사람,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임용 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이게 이제 군무원 인사시용 규칙 제21조 2항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현역 군인은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8월 1일자로 입사하신 분, 우리 이제 대전 캠퍼스에 우리가 입사하신 분이 군무원 필기 시험 출제위원이었어요. 출제위원. 그래서 이제 현역 군인이셨고 그런 분들을 저희 회사에 계속 취업을 하시죠. 재취업을 하시는 거예요. 전역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소스를 많이 얻어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다듬어서 여러분한테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면접관으로 많이 오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역 군인 그리고 군무원 그리고 교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해군이나 해병은 갑자기 4명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작년에. 9급인데도 4분 들어오는 경우 있었어요. 좀 애매해요. 4분 들어오면. 왜? 과반수가 2명인데 과반수를 초과해야지만 과락 주는데 3명이 그럼 줘야 되거든요. 해군 해병 같은 경우는 작년에 4명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면접관이. 자, 면접관을 잘 만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면접관은 복불복일 것 같아요. 운도 좀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면접실이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았어요. 육군 같은 경우에는 10개였고요. 모건대학교 사범대에서 시험을 봤는데 거기가 또 해필이면 지하예요. 지하. 그래서 지하에서 면접을 보다 보니까 울리고 막 그래가지고 제대로 못 드는 학생도 있는데, 자, 면접실이 10개가 있는데 10개의 실마다 곱하기 3명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 면접관이 30명이에요. 근데 1면접실에는 성향의 면접관들이 굉장히 유한 사람들이고 7면접장에는 상당히 사람들이 좀 강하고 센 분들이에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이분들은 점수를 좀 잘 주는 유한 스타일이고 이분은 점수를 잘 안 주는 좀 강한 스타일이라면 나는 이분에게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할 거 아니에요. 이분에게 들어가면 더 불리할 거 아닙니까? 형평성은 어쩔 수 없는 운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좀 면접관에게 좀 나를 좋게 봐달라는 분을 만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왜 반은 틀렸다고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우선 반은 맞는 거예요. 면접관도 잘 만나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어떤 기출문제를 드리냐면, 작년에 저희 학원에서 면접을 준비한 분들이 수백 명이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이 실제 시험 보고 와서 사례를 써가지고 저한테 이제 하나씩 다 제출했어요. 보면 어떤 분은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는데 7급 군수에서 나오셨던 분인데 윤모모 양이에요. 근데 이분은 교수가 자기한테 처음 들어가자마자 질문하기 시작하더니 다른 2분은 아예 면접 질문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종이 쳐가지고 종쳐요. 종쳐요. 10분 내면 종쳐요. 육군은. 그래서 이분이 자기를 가르쳤대. 이분이 1번이었어요. 윤모모 양이 1번이었어요. 1번. 그러니까 이분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돈 받고 왔으니까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명감 때문에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분은. 결국은 이분에게만 전공 질문만 계속 질문도 하긴 했지만 이분이 많이 가르쳐주고 왔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친구 합격했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러니까 교수님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말 많고 자기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고 학식을 계속 알려주려고 하잖아요. 받으세요. 계속. 아, 그러냐고. 예의 바르게 받으세요. 질문을 하나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소개도 못하고. 네. 이런 사례도 있어요. 또 어떤 케이스는 아예 교수님이 얘기 질문을 하지 않았다. 아예. 그러니까 전공 질문을 교수님들이 보통 하시는데 전공 질문을 못 받은 학생도 있어요. 나중에 기출문제 드리면 거기 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공 질문을 몇 개 받느냐, 인성 질문이 몇 개 받느냐, 몇 % 정도의 전문 지식에 대해서 질문을 받느냐, 역시 그것도 복불복이에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적인 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어쨌든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이거 말씀드려야 돼요. 이 10개 면접실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그렇고 요일마다 합격생의 비율을 똑같이 할 거예요. 요일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66%, 화요일 날 66%, 수요일 날 66%. 그러면 수요일 날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요일별로 합격 비율을 똑같이 해야 형평성이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국감에도 나오고 YTN에서 연합뉴스에서 엄청나게 떠들었었잖아요. 군수직 군무원이 수목금에는 94% 이상의 합격률이 나왔는데 월요일 날에는 30% 합격률이 나왔다. 그래서 수목금 시험 본 사람들은 많이 합격했는데 월요일 시험 보신 분들은 적게 합격했다. 이거 국감에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네.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2년 전 얘기, 2년 전.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어가지고 가급적 요일별로 합격생의 비율은 맞출 겁니다. 알겠죠? 실제 그렇게 하고, 근데 해병대는 그렇게 안 해요. 해병대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순위를 매깁니다. 순위. 저희도 해병대 쪽에 사실 크게 인원이 적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안 줬었는데, 제가 아시는 저희 학교에 교수님께서 해병대 그 담당하다 오신 분인데, 해병대는 면접 볼 때 1등부터 꼴등까지 그냥 순위를 매긴대요. 그래서 15명을 뽑아야 된다면 15등까지 합격 처리를 하고 15명 중에 등록을 안 하신 분이 있다면 16등에게 연락을 해서 6개월 이내에 연락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6개월 이내에 연락해서 16등을 또 붙이고 이렇게 합니다. 공군도 많이 하죠. 그런 사례로. 공군도 추가 합격이 많이 있어요. 자, 군무원 면접원들 육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요 내용이에요. 94% 이상, 나머지는 30%이 문제였죠. 형평성 때문에 논란이 많았죠.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이 변경되신 분들이 그때 태풍 때문에 요일이 바뀐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죠. 원래대로 봤다면 잘 나왔을 텐데 그때. 근데 실제로 태풍이 오지 않았어요. 네, 그 하루치가 바뀌었거든요. 하루치. 그분들이 참 문제가 있었죠. 해결책은 요일별 점수 분포를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 요일별로 동일하게 면접실마다 동일하게 합격생을 주게 됩니다. 면접관도 가 또는 양은 과락으로 탈락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 우, 미를 주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왜냐하면 양을 주거나 가를 주면 떨어지는 거 알고 있거든요. 면접관도요. 그래서 대부분 수, 우, 미를 주는데 가장 많이 받는 점수는 우입니다. 우. 그래서 전체 면접생 중에 여러분 우를 가장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가만 주면은 과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양도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미나 우를 많이 줬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우를 받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평이하게 이야기했다면 다 20점 전후를 받게 되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점수는 그 정도 그래서 15점부터 25점 중에 어느 정도 준비했다 그러면 20점 정도 맞아요. 전체적으로 15%는 과락으로 떨어지고 한 10에서 15%는 미를 맞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우를 맞는 전략으로 해야 될지 수를 맞아도 될지 과락만 면하면 될지 이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자, 군무원 면접으로 역전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인데 역시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는데요. 경찰이나 소방은 면접 비율이 적죠. 15%, 25%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군무원은 50%나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면접 비율이 50%이지만 편차가 엄청 커요. 면접에서. 우리 공무원에서는 1배수가 중요해요. 왜요? 1배수 안에 들어가면 면접 볼 때 욕만 하지 않으면 거의 붙어요. 왜? 면접에서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우리 군무원은 이거 엄청나잖아요. 차이가. 증거를 보여드리는데 자 군수 7급 육군의 필기 합격 컷이 66점이에요. 작년에. 예. 올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올해 군수 7급 84점. 제가 2009년부터 봤는데요. 처음이에요. 처음. 올해 군수 9급 합격하신 분들은 진짜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예, 대단하신 분들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군수 9급은. 자 7급은 작년에 66점이었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합격 컷이 6.6점이에요. 66점 꼴등이 나서요. 66점이. 홍길동 씨는 필기 점수가 80점이에요. 근데 합격 컷이 66점이에요. 여유 있게 생각을 하겠죠. 아니 내가 합격 컷보다 몇 점 높아요. 14점이 높으면 여유 있다고 생각을 해. 일반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런데 김민족 씨는 필기 점수 60인데 컷에 걸린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내가 과연 연습해가지고 면접 준비 잘해가지고 역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길동 씨는 그냥 가서 봤어요. 준비도 잘 안 하고 어차피 붙을 거니까 욕만 하지 않겠다 해서 그래서 16점을 맞아요. 근데 김민족 씨는 열심히 준비했지만 우를 맞아요. 20점. 그래서 20점, 16점. 최종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 홍길동 씨는 필기 점수가 100점 만점에 80이니까 나누기 2, 40점. 면접 점수 곱하기 2, 32점. 그래서 홍길동 씨는 최종 점수가 72점이지만 김민족 씨는 필기가 14점이나 낮은 컷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면접 점수가 4점이 높기 때문에 최종 점수가 73점으로 역전이 되는 겁니다. 역전이. 그러니까 군무원 면접은 모든 공무원 중에 가장 편차도 크고 충분히 역전 가능하다라는 점수예요. 면접 1점이 필기 몇 점이에요? 4점이거든요. 필기에서 4점이 내가 이 친구보다 뒤져요? 면접에서 1점만 앞서면 돼요. 아시겠죠? 1점만. 그러니까 면접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 면접 점수 2, 3점만 떨어지면 거의 떨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요거는 이제 경찰 25%, 소방 10%인데 이건 소방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중도 작고 폭도 작으니까 크게 의미가 없죠. 자, 어떻게 되냐?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이거 모든 직렬에 다 해당하는 거 아닙니다. 내 점수가 필기컷에서 20점 이상 높으면 과락을 면할 수 있는 면접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요? 정해진 인원을 못 뽑았을 수도 있잖아요. 요번에 10명을 뽑아야 되는데 필기에서 과락자들 때문에 8명밖에 못 뽑을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은 과락을 면하는 면접을 준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잘할 필요 없어요. 과락만 면하자는 전략. 그리고 한 8점 정도 높다라고 하면 우를 맞는 전략. 근데 8점 미만 컷이다 그러면 가급적 수 쪽으로. 수를 맞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잘 안 주죠. 어떻게 수를 다 주겠어요, 면접관들이. 그리고 채점을 어떻게 하냐면 3명의 면접관들이 면접 점수가 동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적거든요. 여러분 최종 자대 배치는 면접 점수가 높은 사람이 자대 배치 우선권을 받습니다. 최종 점수가 똑같을 때 면접 점수가 높은 점수 바뀌었어요. 원래 필기가 높은 사람이었는데 면접이 높은 사람 바뀌었어요. 필기 점수는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 ABC 사람이 면접관인데 면접 점수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항목에 대해서 5점, 3점 줬어요. 이거
평균 내가지고 13 나누기 3 해가지고 소수점이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소수점 무조건 떨어져요. 그러니까 소수점 떨어지는데 면접 점수가 똑같다? 좀 어렵죠. 예, 거의 없어요. 면접 똑같은 사람. 물론 있긴 있겠죠. 아예 없진 않겠죠. 그래서 면접 점수에서 어찌됐든 1점이라도 더 맞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전략을 짜야 되고요. 면접관의 심리를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작년에 이랬다는 거 21년도 기준, 22년도 건 이미 발표됐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 시험 일정은 다음과 같은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있어요. 벌써 저희는 면접을 이미 시작을 많이 했는데 많이 뽑는 특기를 앞쪽으로 모를 거다. 올해 육군에서 제일 많이 뽑는 게 뭐예요? 차량이잖아요. 차량이 딱 9월 5일 날 걸렸어요. 큰일이에요, 지금 차량. 여유 있다. 작년에는 제일 뒤였거든요. 제일 뒤여가지고 여유 있다가 이번에 차량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2주 남았어요, 면접이. 어제 발표 났는데 2주 면접, 9월 5일 면접이에요. 그래서 이 면접 날짜 잘 체크하세요, 여러분들. 하셔가지고 아직 공군이나 이런 데는 발표는 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앞쪽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빠르게 준비를 해서 여유 있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면접 볼 때 신분증 반드시 들고 가셔야 되겠고요. 응시표 반드시 들고 가셔야 됩니다. 요 2개 놓고 가시면 그냥 떨어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바로 동사무소 가셔야 되는데 시간도 부족하죠. 그리고 국방부 7급만 공채만 검정볼펜 챙겨가시면 됩니다. PT 면접이 있거든요. 해당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추가 면접, 추가 합격 제도가 있습니다. 추가로 면접 볼 수도 있고 면접 본 사람 중에 추가 합격시킬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6개월 이내만 가능합니다. 알겠죠? 6개월 이내만. 자, 임용 유예 제도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하고 대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부대에서 시켜주는 거예요. 대기를 하는 거예요. 자리가 없으니까. 자, 자대 배치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클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마인드가 어떠시냐면 나는 자대 필요 없다. 지역 필요 없고 합격만 시켜주면 어디든지 근무할 수 있겠다라는 마인드를 분명히 가지실 건데 현실은요. 최종 합격 10월 14일인가 올해 15일인가 14일인가 올해 나잖아요. 10월 14일인가 발표 나면 그때부터 엄청난 고민이 됩니다. 아씨 큰일 났네 이거. 내 집이 서울인데 강원도 양구에 가서 근무하라면 어떡하지? 이때부터 엄청난 고민이 돼요. 지금은 합격만 시켜줘도 고맙겠지만 그때는 정말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임용 유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어요. 원하는 지역에서. 서울에서도 근무할 수 있어요. 서울에서도. 필기 점수랑 면접 점수가 최종 점수가 낮는데 꼴등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임용 유예 제도를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의 팁을 드리면 나중에 자대 배치를 하셔야 되는데 육군은 지역 선택을 해야 되겠죠. 나머지 군은 자대, 즉 부대 선택을 하고 하나의 팁 말씀드리면 수험번호 앞쪽이 지역이에요. 거기까지만 힌트를 드릴게요. 그거를 고려하셔가지고 지역마다 TO 나온 거를 계산해가지고 어느 쪽에 많이 지원하겠다. 부산 쪽에서 시험 많이 봤으면 부산 쪽으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대 배치를 하는 방법은 2가지. 원하는 지역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중에 자대 배치 컨설팅도 받으시면 좋고요. 임용 대기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좀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용 대기하고 있다가 매월 15일 날 연락이 와요. 매월 15일. 육군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나머지 군은 날짜는 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육군은 작년에 보니까 매월 15일 날 연락이 와서 선생님 양구를 쓰셨는데 양주 할게요. 양주를 쓰셨는데 양주는 없고 옆에 남양주에 자리가 났습니다. 남양주로 다음 달 1일부터 출근하세요라고 연락이 와요. 임용 대기하고 있으면. 알겠죠? 그래서 매월 15일 날 연락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자대 배치 부분은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1수위부터 10수위까지 육군은 그렇고요. 국방부는 자대 배치 어떻게 하느냐? 용산에 다 모여요. 하루 다 모여요. 대리 참석도 가능합니다. 모여서 약 1시간 정도 오리엔테이션 듣습니다. 그리고 직렬별로 소그룹을 가져요. 직렬별로 소그룹을 가져서 가보니까 내 순번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꼴등까지 순번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 성적이 아니에요. 성적이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순번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어떤 기준인지는 저도 몰라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현역 군인 이런 거 반영한 것 같은데 순번이 정해져 있어서 1번에게 먼저 물어봐요. 어디 부대 갈래? 사이버 정보사 가겠습니다. 안보지원사 가겠습니다. 물어봐요. 그래서 1번 그래 사이버 정보사. 2번 어디 갈래? 이게 거기서 결정이 돼요. 거기서. 대리 출석도 가능하고요. 알겠죠? 가급적 그래서 인기가 많은 데는 한미연합사, 합참, 사이버 이런 데는 인기가 많아요. 국방부 지원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평생 서울 근무니까요. 부대가 이전하지 않는 이상.
갑자기 부대가 대전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서 어쨌든 국방부는 대리 참석도 가능하고 순번이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많지는 않겠지만 어떤 경우냐면 지각하는 경우. 알겠죠? 지각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 밀리니까 혹시 국방부인 분들을 빨리 도착하셔가지고 잘 지시에 따르시면 되고, 자, 육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최종 성적으로 하고 희망지역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시단위를 씁니다. 시단위. 뭐 경기 남부북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시흥시, 광명시, 안양시, 안산시, 수원시 이런 식으로 희망하는 지역을 쓰게 돼요. 그러면 아무 데나 다 쓰면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쓸 지역을 쭉 리스트업을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흥시 10개, 뭐 부산시 5개, 대전시 3개, 청주시 2개, 세종시 10개 뭐 이런 식으로 시별로 TO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TO를 보고 원하시는 데를 10개를 쓰시면 돼요. 나는 5개만 죽어도 가고 싶고 나머지 가기 싫다. 그럼 5개만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을 쓰게 됐다. 1순위를 버리지 마세요. 숏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최종학교 갈 때 육군인분들 1순위를 날리지 마세요. 대부분의 분들은 1순위 서울 떴네. 수도군단이나 수방사 가고 싶으니까 무조건 1순위를 그냥 날려버리시는데 1순위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죠? 해군의 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기 성적으로 아직까지 하는데 희망하는 부대를 선택합니다. 부대. 그리고 소수특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지역의 의미는 없죠. 벌써 끝났나요? 네. 자, 이 군무 면접, 어쨌든 군무 면접이라는 거고, 네, 군무 면접 저희가 진행하는 거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벌써 시간이 50분이 됐네요. 자, 군무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오전조, 오후조로 나누던데 지금은 오전조, 오후조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가요. 시간 단위. 요번에도 여러분들이 최종 그 합격자 발표 보니까 마감 시간이라고 있죠? 면접 마감 시간. 그 면접 마감 시간 전까지 도착해서 나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가서. 마감 시간까지 거기 가셔야 돼요. 시간대별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뭐 8시 반, 10시 반, 11시 반 이렇게 시간대별로 나와 있더라고요. 대략 보니까 저도. 그래서 면접관이 사전 교육을 해요. 한 10명 정도 모이겠죠? 10명 정도 모여놓고 10분 정도 사전 오리엔테이션 하고 면접 볼 때 이렇게 해야 되고 들어갈 때 인사하시고 사전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 입장합니다. 혼자 입장이에요. 면접관 3명이 앉아있을 거고 노크를 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죠. 자, 입장하고 나면은 바로 안녕하십니까로 인사하시고 정중례를 하셔야 됩니다. 정중례 인사하시고 네, 자리에 앉으세요. 그럼 네, 감사합니다 하고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이 자세를 취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평정표인데 면접관은 이 평정표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평정을 하게 됩니다. 이 5가지 평정으로 평정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면접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면 돼요. 이렇게 끝나는 데까지 시간은 10분입니다. 10분. 그리고 실제 끝나면 굉장히 허무합니다. 엄청나게 허무해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나? 라고 할 정도로 허무함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는 수준이나 내용도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준비를 많이 해갔기 때문에. 준비 많이 안 해갔다 하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별로 기대가 안 하니까 실망도 크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저 허무함을 많이 느낄수록 그 사람은 합격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짧게 끝날수록 좋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좀 빠르게 아까 약속한 대로 50분 정도 말씀드린 거고 이제 앞으로 30분 동안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 질의응답할 것들을 자세히 말씀드릴 거니까 우리 좀 늦게 오신 분은 뒤에 보시면 그 신청서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어떤 것도 관계없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자세히 적어주시면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다 쓰세요? 주세요, 그러면. 하나도 안 쓰세요? 네. 안 쓰, 고민 많으세요? 부담 갖지 말고 쓰세요. 궁금하신 부분. 쓰세요? 네. 자, 이제 제출하실 분 제출해 주시고요. 더 쓰실 분은 더 쓰셔도 됩니다. 네. 더 쓰시겠어요? 네. 일단 질문할 때는 제가 적은 거여가지고 이게. 아, 질문할 건 아니세요? 네, 그냥 제가 네. 듣다가 적은 거여가지고. 네. 제가 갖고 있어도 혹시. 네네,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자, 그러면, 제출해 주신 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내가 궁금한 거는 옆에 사람, 다른 수험생도 궁금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차피 다 같이 군무원 시험을 보시는 거니까. 자, 먼저 보겠습니다. 1번 질문. 전공 질문이 약한데 과락 비율이 높은지. 자, 요거부터 답을 한번 드려볼게요. 전공 질문이면은 지식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가 필기 시험 공부할 때 있었던 내용이 일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내용을 모른다고 떨어뜨리는 시험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용을 모른다고. 자, 저는 경영학을 가리키고 군사학을 가리키는데 경영학에서 아주 어려운 용어를 군수에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몰라요. 모른다고 떨어뜨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떨어뜨리지 않고 반응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르는 내용을 질문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가장 최악은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럼 나중에 실제 실무에 들어가서 국가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분으로서 문제가 생기면 대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전공 질문에 대해서 과락 비율이 높은지 낮은지 보다도 전공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다시 책을 들춰보기보다는 다른 쪽에서 점수를 따면 돼요. 모르는 게 나오면 죄송합니다. 미처 숙지하지 못하겠습니다. 면접 후에 바로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주 겸손하게 나가면 돼요. 우리 이미 필기 공부 몇 개월 했는데 면접에서도 준비한다고 필기 다시 공부할 수는 없죠. 그리고 전공 질문은 또 운 좋으면 안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전공 질문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공부했던 거예요. 아예 모르는 내용을 잘 안 물어볼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합격자가 혼자라서 타군 유도무기와 같이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 우리 네, 태용 씨 가능하고요. 9월 말에 해병대 면접이 예정되어 있는데 학원 면접 특강은 일찍 끝나서 그 사이에 어떻게 할지. 자, 시험 날짜에 맞춰서 끝나요. 컨설팅은. 학원 프로그램은 컨설팅이 있고 컨설팅 ABC가 있고 강의식 ABC가 있는데 컨설팅은
시험 면접 날짜에 맞춰서 끝나고 강의식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해서 2주간만 진행을 합니다. 네, 컨설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개별 상담 요청할 거는 개별적으로 끝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희망 지역이 고양시, 원주시, 춘천시이신 분, 직렬은 군수 7급이시고, 자, 면접 시간이 총 10분이면 실제 답변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질문은 5, 6개 정도인가요? 라는데 경우에 따라 다른데 말이 많은 면접관이거나 말을 많이 하는 면접생이거나 하면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8개에서 10개 정도. 그래서 3개 정도씩 질문한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질문해 주신 분은 면접관 3명이니까 3개씩 질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지금 오신 거는 아니시겠죠, 설마? 지금 오신 거예요? 아, 군무원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일찍 오셔가지고. 네. 농담인데 들어오세요. 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한 10개 정도, 8개에서 10개 정도 질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질문에 대한 답은요, 저는 제일 좋은 거는 2갈식으로 3줄 정도 대답하는 게 제일 좋아요. 3문장이 아니에요. 3줄이에요. 3줄 정도. 본인의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네, 제 성격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그래서 어떻다. 이 정도. 아시겠죠? 길게 대답할수록 손해입니다. 왜요? 길게 대답하면 단점을 보이게 돼 있어요. 길게 얘기하면 장점이 살아있을 것 같아요? 안 듣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짧고 굵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질문하신 분. 네, 군사정보직 해병대이신 네 분도, 자, 육군에서 군대를 전역했는데 커트라인에 조금 낮은 해병대로 지원했습니다. 지원 동기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라고 돼 있는데 좋은 말씀이세요. 지원 동기는 본인의 본인의 스토리를 엮으셔야 돼요.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육군인데 왜 해병대 지원했느냐? 아마 이게 핵심이실 것 같아요. 질문하신 분은. 자, 육군에서의 본인의 정보, 그 특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보 장교였다고 하면 육군에서의 본인의 정보 장교의 특기를 살려서 제가 늘 꿈꿔왔던 해병대에서 군무원으로서 맡은 바 임무 수행을 완벽히 할 준비를 하고 왔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근거를 댈 때 여러분들 그 스토리를 해병대 쪽에 맞추시면 돼요. 해병대 무엇을 보고 왔느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해병대의 정신, 가치관, 핵심 가치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랑 엮으시면 돼요. 충분히. 그래서 이거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맞춰드려야 돼요. 그래도 어쨌든 군 출신이기 때문에 비군 출신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네. 혹시 지금 오신 거예요? 아, 그러세요? 군무 면접이시고 맞죠? 네. 일찍 오셨네요. 너무. 네. 네. 다음 주 수요일 군무원 면접 설명회를 지금 벌써 오셔서 앉아 계시면 네. 네, 재미도 없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담이요. 그 뒤에 이 종이가 하나 있어요. 그 신청서 그거를 가지시고 궁금한 거 좀 적어주세요. 지금 이미 설명이 끝나서 이거 유튜브로 올려드릴 거니까 네, 거기서 궁금한 거 좀 적으세요. 거기다가 자, 그 다음에 직장 일반 면접반이 있다고 해야 되는데 제가 면접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직장인분들이 정말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직장인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투잡을 해서 공부와 직장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또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는 케이스도 많아요. 직장을 위한 반은 아니고 주말반이 있습니다. 주말반, 평일, 야간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지우시고 임용 대기 기간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가요? 자, 임용유예는 내가 하는 거예요. 최대 2년까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임용 대기는 그 다음 해까지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 다음 해까지. 그래서 언제까지다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어렵고 해를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해를 넘기면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왜? 새로운 자리가 생겨요. 이 새로운 자리를 내가 먼저 갈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 수석한 1등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작년에 합격한 내가 갈 수 있어요. 훨씬 좋아요. 아시겠죠? 임용 대기를 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오히려 임용 대기를요 하려고 일부러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중에 아예 상급지만 찍는 거예요. 지역 선택을 할 때. 아, 내가 컷으로 합격한 것 같아요. 면접도 잘 못 봤는데 합격을 시켰어요. 일부러 지역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죠?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임용대기 할지 안 할지를 본인이 알아요. 왜냐하면 지역별로 TO가 나오거든요. 이 TO의 개수하고 합격자의 수를 비교해 보면 TO는 100개인데 합격자 200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100명은 임용대기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누구를 임용되기 시키겠어요? 지역 선택이 안 된 분들. 그러니까 일부러 좋은 데만 하는 거죠. 육군인가요, 상규 씨? 육군이에요? 육군? 육군 넣었나요? 공군. 아, 이걸 공군 넣었다겠죠. 작년에 육군 넣었고. 오케이. 자, 그래서 임용대기. 네. 저 또 하나 이제 임용대기 기간 동안 직업을 가져도 되나요? 그랬는데, 자, 임용이 된 상태예요. 임용되기 전이에요. 임용대기예요. 임용된 게 아니에요. 네. 임용된 게 아니에요. 답이 되셨죠? 임용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쓰신 분. 자, 그 다음에 신원질서 사진이 면접관에게 전달되는지, 신원질서 사진이 면접관에 전달 전혀 되지 않습니다. 원서 사진을 포함해서 역시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아예 사진은 면접관이 볼 수도 없습니다. 직접적인 회사명 언급이 가능하냐요? 회사명을 언급했을 때 면접관을 설득시킬 수 있다면 언급을 하세요. 나와 비슷한, 여기 지금 예를 현대자동차 쓰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육군 차량직을 지원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10년의 근무 경력이 있습니다. 하셔야죠.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차량직을 지원했는데 저 롯데리아에서 5년 동안 근무 경력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연결시킬 수 있으면 하세요. 하지 말라는 건 없어요. 알겠죠? 회사 이름 이런 것도. 자, 지원 동기 군대 현역 시절 이야기가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역시 군을 나왔다라는 거고 최대한 직렬이랑 엮으세요. 저 군에서 운전병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지원했습니다. 엮으시면 되죠. 가능합니다. 식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지, 식상하게 받아들이는 거는 식상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너무 진부하게 얘기하거나 핵심만 딱딱 찍어서 얘기하면 식상한 게 아니죠.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개별 상담 요청하신 분은 이따 제가 답을 드릴 거고, 사진은 꼭 정장을 입은 취업용 사진이어야 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사진은 가급적이면 깔끔하게 하시면 되는데 정장이란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 여권 사진처럼 뭐 딱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취업용 사진으로 하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나중에 자대 배치를 받을 때 인사 담당자랑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17사단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17사단 내에서 어디 자리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때 인사 담당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철저하게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취업용 사진은 좋고, 사진을 수정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급해가지고 막 강아지 사진도 올리고 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원서 접수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했죠. 지금 뭐 의미 없는 거고, 자소서에 포함이 안 되는 내용이 있나요? 포함되면 안 되는 내용이 있나 그러는데, 자소서에 포함이 안 돼야 되는 내용은 우선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거 없어요. 하지만 뭐 자기소개서 자체를, 이 자기소개서가 제출용이라면 뭐 크게 의미 없고요. 면접관에게 1분 동안 자기 스피치 할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될 내용이라고 하면은 굳이 너무 자질구레하거나 우리 군무원 면접에 설득할 수 없는, 직렬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에 인사사령부가 아닌 안보지원사로 제출하는 거에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든. 최종 합격에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필기 성적이 면접관에게 제공되는지. 자, 좋은 질문이신데 많이 오해들을 하세요. 많이 오해들 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접관에게는 제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면접위원장에게는 제출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면접관들, 여러분들이 면접 평가하는 분들이 작년에 좀 질문 많이 받았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면접관이 이미 필기 점수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필기 점수가 떨어지면, 좀 낮으면 나를 타겟에 삼아갖고 면접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면접위원장에게는 어떻게 제출이 되느냐? 면접위원장은 그날 면접, 이 직렬별로 면접이 끝나면 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누군가 면접관 중에 한 명의 대표가 확인 도장을 찍게 돼 있는데, 그 확인 도장을 찍을 때 옆에 필기 점수가 있고 면접 점수가 있어서 최종 성적까지 내고 면접위원장이 도장 찍어야 돼요. 그때 면접위원장이 누군가 아는 사람은 볼 수 있어요. 그때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시겠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해병대만 그 자리에서 찍어요. 면접이 끝나고 그날. 육군은 그날 안 찍어요, 어차피. 아시겠죠? 그러니까 면접관에게 제공은 안 된다. 면접 도중 면접관이 끄덕끄덕 네네 괜찮은지, 본인이 좋습니다, 호응해 주는 거잖아요. 소통하는 거, 공감하는 거니까 면접위원장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다면 받아줘야죠. 흡수해 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죠. 면접이 끝난 후에 면접관 내부 회의를 거쳐서 즉석에서 바로 최종 점수가 결정되는지 말씀드린 대로요. 최종 점수는 모든 면접 대상자들이 다 끝나고 하지만 면접 점수는 그 자리에서 결정이 돼요. 면접 몇 분 봐요? 면접 몇 분 봐요? 30분. 그 중에 10분 동안 여러 면접 봐요. 10분 동안 채점해요. 그럼 남은 10분 뭐예요? 면접관들이 뭐예요? 쉬기도 해야 되겠지만 쉬기 전에 뭐 하냐면 이 사람 과락으로 떨어뜨릴지 안 떨어뜨릴지를 회의해요. 그래서 이 사람 좀 뭔가 이상한데 떨어뜨려야 되나? 회의해가지고 결정을 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잠깐 쉬죠. 면접관들도. 알겠죠? 그리고 또 다음 면접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그 자리에서 발표됩니다. 그 자리에 결정이 돼요. 내일 면접 점수가 바뀌는 날이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알겠죠? 그 자리에 결정됩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경력직 되면 웃는 연습 경직이 되면 경직 되면을 경력직 되면 제가 초등학교 야간 나왔거든요. 경기도 양평이라는 데에서 그때 3부제 운영할 때 저희 때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막 90명 있었어요. 한 반에. 너무 많아가지고 막 나누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뭐 화나신 건 아니죠? 집에 무안이 있거나 싸우고 오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네. 무서워서 얘기를 못해. 자, 경직되면 표정이 굳는데 웃는 연습 많이 필요한지 마스크를 써서 그나마 다행이시겠네요. 마스크를 쓰니까 그나마. 하지만 웃는 게 좋을까요? 굳는 게 좋을까요? 웃는 게 좋겠죠. 많이 웃으세요. 많이 웃으셔야 되죠. 그렇다고 너무 깔깔대고 웃는 거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고 웃고 있어요. 그냥. 이거 면접관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을 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나머지 두 개는 개별 상담 요청하셨으니까 끝나고 오시고. 자, 그 다음에 면접 시간이 총 10분이면 실제 답변. 이거 아까 했던 거고. 네, 했던네요. 자, 아까 그 못 적으신 분들 두 분 거를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적으셨어요? 펜이 없어 못 적으셨어요? 못 적으셨어요? 펜 드릴까요? 잠시만요. 네, 쓰셔야 돼요. 네. 자, 천천히 적으시고 혹시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추가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 편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추가 질문. 추가 질문을 해주세요. 네. 그 안보사에 자료 처음에 이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개인 관련돼서 간단히 작성하는 항목들 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문자재료부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걸 작성할 때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고 그냥 작성을 해도 되는 건가요? 부담은 우선은 가질 필요가 크게 없어졌어요. 크게. 그러니까 거기에 내용 작성하는 것 자체가 최종 합격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럼 왜 작성하느냐? 개인에 대해서 파악해야 되거든요. 우리 군에서. 신상에 대해서. 그래서 신용정보 동의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어떤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거고 그 자료는 내가 소속 부대로는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17사단이 소속 부대가 됐어요. 이쪽으로는 자료가 넘어가죠. 거기 인사 담당자들이 다 볼 수 있어요. 네. 최종 합격은 난 이후에. 어쨌든 면접관이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새벽 8시, 아침 8시 정도에 어떤 분이 전화 주셔가지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제가 몇 년째 얘기하거든요. 면접 때 자기소개서 반영이 안 된다. 근데 누가 또 그랬나 봐요. 자기소개서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된다고 어서 들으신 것 같아요. 뭐 유튜브 어디서 나왔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확인차 전화 주셨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분명히.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거기서 질문을 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그것도 저희도 많이 했어요. 자기소개서 첨삭을 해서 뭐 띄어쓰기, 오타 이런 거 전부 봐드렸는데 지금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욕은 쓰시면 안 되겠지만 편하게 쓰시라는 거죠. 부담 없이. 네. 어차피 최종 합격과는 관계가 없으니까요. 또 좋은 질문이시고 또 궁금하신 부분. 네. 인터넷 대행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그만은 합격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혹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네. 우리 군은 인원을 못 뽑아서 난리예요. 특히 미달됐다라는 것은 인기가 없다.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거는 지원자가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자가 적은 좀 소수 특기이실 거예요. 소수 직렬. 무슨 직렬이세요? 행정 7급. 시험 문제가 어려웠죠. 경제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행정 같은 경우에는
과락을 당하지 않으셔야 돼요. 육군 7급. 너무 운이 좋으신 거예요, 지금. 최고 운이에요, 최고 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예. 사실 7급 공무원 되려면 너무 어렵거든요. 여러분 국가직 7급 공무원 되시려면 공부 정말 잘하셔야 되고 그냥 몇 개월 준비해서 되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군무원 7급은 진급도 일반 국가직보다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빨라요. 제가 9월 2일부터 일주일간 국세청을 또 가요. 제가 2007년부터 벌써 15년 동안 국세공무원분들의 연수를 맡아서 일주일 동안 제가 공무원이 되시면 세무공무원이 되시면 가서 연수를 하고 오거든요.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을 하고 오는데 9월 2일 날 가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 갔다가 그 다음 목요일까지 하고 오는데 정말 힘드세요. 그분들은. 정말 군무원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근데 좋은 거는 5급 사무관이 되면 자신의 방이 있고 비서가 있어요. 국세청에. 대전지방국세청이든 중앙지방국세청이든 5급 사무관이 되면 자신의 방과 옆에 비서가 있어요. 군무원 5급 되시잖아요. 빨래 빨아야 돼요. 네, 걸레 빨고 다녀야 되고 청소 본인이에요. 그건 다시 얘기해서 군무원이 진급이 빠르다라는 소리예요. 저는. 아시겠죠? 공무원보다 훨씬 빠릅니다. 진급 자체는. 네. 그래서 좀 프라이드를 가지시고 대민 업무도 많이 없으니까 좀 워라밸을 챙기면서 하실 수 있는 같은 7급이지만 월급은 거의 비슷하겠지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또 궁금하신 부분. 오케이, 질문. 면접 A랑 네네. 면접 방식이랑 지금 고민이 돼서 네네네. 차이점을 좀 네, 우선 직렬이 어떻게 되세요? 직렬이? 군사정보지. 군사정보지 강의식은 우리 민지기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나눠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식 같은 경우에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위주로 강의가 진행이 돼요. 총 6번 12시간.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이미지 특강 듣는 거, 모의 면접하는 거, 조별 스터디는 거 똑같아요. 대신 첨삭은 없어요. 첨삭은 없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컨설팅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첨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기출문제를 다 드려요. 정보직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드리면 그 기출문제에 대해서 답을 써오실 거예요. 그 내용을 보고 같이 만들어 드리는, 첨삭해 드리는 게 컨설팅입니다. 시간이 컨설팅은 자유롭고 그 강의식은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시간에 오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쓰셨어요 혹시? 두 분 이제 받고 네, 또 추가 질문 있으면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쓰셨어요? 없으세요?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맞습니다. 31이 뭐예요? 31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선생님들 전기이시네요. 전기가 많으시네요, 생각보다. 자, 좋아요. 탄약이신 분이 계시네요. 탄약. 반갑게 내리죠? 안 반가워요? 이거 반갑다고요, 반갑다고. 비슷한 특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비슷한 계열이니까 그나마. 다른 분들은 행정 쪽이나 이런 쪽이니까. 자, 또 해병대이시고 또. 자, 저는 해병대 탄약제 9급 필기 합격자입니다. 합격자가 저뿐이어서 똑같네요. 이분도. 네, 이분도 그렇고. 합격자가 저 현재여서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육군과 동일하게 준비해도 되는지라는데, 자, 해병대에만 물어보는 질문은 몇 개 안 돼요. 그것만 준비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어차피 탄약직이라고 하면 국방부에서 내려보내는 어떤 키워드들이 다 있어가지고 해병대만 물어보는 게 있고 공군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준비하시는 게 맞죠. 해병대만 따로 하는 걸 찾을 수도 없으실 거고 해병대의 어떤 질문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과거 기출문제를 통해서 하시면 돼요. 네, 해병대 것만 따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많이 챙겨드릴 거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질문 답변을 받아봤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진짜 이거 궁금한데 알고 가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딱 한 분만 질문을 더 받고 마무리할게요.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궁금하신 거. 오케이.
이거는 뭐 0.9배수가 같다든지라고 하면은 처음 정해진 그 270명보다 적게 뽑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많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작사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어제 지작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합격자 발표를 아는 분이 전화해가지고 이번에 지작사에서 차량을 다 못 뽑았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 인원수는 기억이 안 나요. 원래 올해 같은 지작사 따로 뽑고 인사다 따로 뽑았어요. 지작사 내에서도 교육 담당인지 뭐 트레일러 운전이 다 따로 뽑았거든요. 이거 대상자가 20명인데 필기를 21명이 봤어요. 그 지작사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교육사. 그럼 21명이 시험 봤는데 20명을 뽑아요. 21명 중에 누군가는 과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16명이 필기 합격을 했어요. 4명 못 뽑았죠? 이 4명 어떻게 할 거예요? 후반기에 뽑아요. 후반기에. 그 16명도 그 사람들은 과락만 면하면 다 붙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네. 그런 상황에서도 과락을 받을 진짜 막 엄청 이상한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락을 주는 경우가 있나요? 맞습니다. 있죠. 왜? 면접관들은 미달 특기인지 아닌지 몰라요. 면접관들이 그거 어떻게 파악을 해요? 못해요. 그냥 면접 보는 거예요. 편견 두지 않고. 그런 경우에 그러면 무조건 다 합격시킨다? 이런 거 없어요. 네. 어차피 소양이 안 되는 사람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과락만 당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런 특기이세요, 이번에? 특기가? 어떤 거? 육군 군수 7급. 천운이시네요, 천운. 네. 같이, 네. 천운이시네요. 9급 안 하신 게 너무 다행이세요, 정말. 9급. 잘하셨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배수 안에 들어온다고 무조건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락 비율도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3차 설명이 오시냐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날 더우니까 조심히 돌아가시고 꼭 올해 군무원 면접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타 개별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